안녕하세요. 김민경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쭉 연습했던 걸 바탕으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선생님이 팁으로 줬던 거 있었죠? 체크를 해가면서 그 항목이 1번에 대한 거고 2번에 대한 거고 그렇게 한번 연습해 봤을 거라고 믿고요.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1번, 2번 볼게요. 다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이다. 이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어떤 표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지금 읽어볼 필요는 없고요. 바로 선택지로 넘어와서 올라와 볼게요. 자, 문제 볼게요. 1번.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에 관한 위의 내용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1번.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시하여 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한다. 자, 이거는 어디에서 찾으면 되겠어요? 왜 이 서비스를 하는지에 대한 거기 때문에 바로 서비스 목적에서 찾아볼 수 있거든요. 자, 서비스 목적에서 보면 바로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그리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한 바로 이 부분이 선택지 1번에 대한 거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2번.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처방전이 필수적이다. 자, 이거는 서비스를 받기 위한 뭐 조건이나 절차에 대한 거니까 여기서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한다.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니까 자, 선택지 2번 맞고요. 3번. 산소치료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장비는 일정 기준에 충족돼야 한다. 자, 이거는 장비 기준에 대한 거니까 장비 기준 항목에서 보면은요. 바로 뒷부분에 장비 기준 내용 나오고 있죠. 바로 여기에서 보면 일정 기준에 충족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 내용들 보면은 뭐 요런 기준들이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기준에 충족돼야 된다는 내용을 유추해 볼 수 있고요. 4번. 산소치료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가정용 산소 발생기는 경보 기능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 자, 이 필요한 기능 중에 경보 기능이 있죠. 그러니까 3번도 맞고요. 4번도 맞습니다. 5번. 산소치료 서비스는 무한대로 제공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자, 무한대가 아니네요. 앞에서 보면은요. 자, 서비스 내용에서요. 무한대가 아니고요. 바로 이 기준 금액은 산소치료 서비스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뭐 요 정도가 될 수 있다. 자, 이런 제한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한대 X 잘못됐네요. 1번에 5번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 2번. 다음은 산소치료 서비스 기준 등에 관한 공고 개정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러면 아예 같이 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과거에는 산소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신청자가 제출 첨부해야 하는 서류들이 많았구나. 과거에는 그랬구나. 이거는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거거든요. 바로 여기에서 어때요? 이런 것들을 첨부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이 삭제됐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 맞는 거고요. 그 다음 2번. 과거 산소치료 서비스 시에는 소음이 유의미한 정도로 발생하는구나. 자, 그러면 의미가 있다는 거는 뭐예요? 바로 소음에 대한 어떤 제한이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 바로 기기 소음에 대한 이런 것들.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음이 의미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과거에는 산소치료 서비스 시 업체에 관한 서류 누적 문제가 심했겠구나. 자, 서류 누적이라는 뭐야? 업체에 관한 서류를 계속 놔둬야 된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바로 기존 대장은 계속 비치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업체가 바뀔 때마다 계속 점점 쌓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3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4번. 환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개선하는 게 명시적으로 규정됐구나. 여러분, 명시적이라고 하는 거는 딱 겉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환자의 점검 요구 시 이 부분이 있으니까 선택지 4번도 맞습니다. 5번. 기기 변경에 관한 대장은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기기 변경된 경우에 대장 새로 작성한다는 게 지금 현재 개정에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 5번 잘못됐다고 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자료를 참고해서 이 공급업소 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질문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근데 얘도 바로 그냥 표 있으니까 넘어가서 선택지부터 볼게요. 1번. 서비스 목적은 무엇인가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 절감하고 보험의 보장적 성격을 강화하는 거. 자, 서비스 목적 앞부분에 보면 되는 거겠죠. 앞부분에서 바로 이런 내용들이 있네요. 그래서 선택지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소모성 재료대란 무엇인가요? 투석 시 사용되는 카세트, 백밴 및 카테터 말단 폐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재료에 대한 거니까 소모성 재료대란 무엇입니까? 바로 그거에 대한 개념 나온 거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보면요. 바로 위에 정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2번도 맞는 거고요. 그 다음 3번. 20만 원어치의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요양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자, 답변. 기준액인 1420원을 초과할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양비 지급 기준 보면은 이 금액을 초과하는 재료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의 90%, 못 받는 게 아니라 90% 준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선택지의 3번이 잘못됐다는 거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번, 공급업소에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했습니다. 요양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자, 절차에 대한 거 서비스 절차에서 보면은 공급업소에서 소모성 재료 구입했을 때는 이런 걸 해야 된다. 우리가 4번 선택지에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답도 맞고요. 5번. 요양비 기준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1420원입니다. 바로 여기서 기준액 1420원이 되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을 통해서 5번도 확인해 볼 수 있네요. 답은 3번이네요. 자, 그 다음 4번, 5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4번, 5번 지문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봐야겠네요. 자, 1문단부터 볼게요. 라식, 라섹은 모두 각막을 잘라내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다. 자, 라식, 라섹에 대한 내용 나왔고요. 각막이 회복하기까지 충분한 시간과 관리가 요구된다. 각막 회복까지 걸리는 시간, 합병증, 빈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 개인별로 염증 조절 능력이나 생활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부작용과 합병증을 모모하려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겠네요. 그래서 5번에 선택지 2번, 3번, 4번은 지어볼 수 있죠. 최소화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최소화하려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 먼저 자외선 차단이다. 자, 먼저 첫 번째 이거 중요하대요. 손상받은 각막 조직이 강한 자외선에 노출되면 각막 혼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라식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한 달, 라섹 수술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안구건조증 관리다. 라식, 라섹 후에는 각막 기질 내 신경 손상이 발생해 눈물 반사 등 눈을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진다. 수술로 인한 염증 반응도 안구 건조증 악화시킬 수 있어 꾸준히 관리해야 된대요. 전문가들은 시력 교정술한 후 1년가량은 안구 표면 보호하는 첨가된 인공 눈물 점안을 권한다. 특히 건조한 겨울철에는 자신의 안구 건조증이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넘어가기 쉽다. 이를 예방하려면 수술 후 정기적으로 안과를 찾아 검진을 받아야 된대요. 마지막은 영양소 모모이다. 자,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사람은 수술 후 각막세포 회복 능력이 떨어져 눈이 쉽게 건조해지고 뿌옇게 보이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해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영양소 괄호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뭔가 균형적인 섭취, 이런 말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섭취라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양소 섭취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번, 5번은 둘 다 되는 거죠. 지금 5번의 선택지 1번, 5번은. 자, 그 다음 볼게요. 라식, 라섹 수술을 받은 후에는 공통적으로 루테인을 섭취해 주는 게 눈 건강에 도움이 된다. 빛을 받아들이는 황반과 수정체에서 황산화 작용 및 광보호 작용을 해 눈의 노화 예방하는데 뭐를 주기 때문이다. 뭐겠어요? 도움을 준다. 이런 내용. 그래서 5번의 답은 우선 5번이고요. 자, 라식 수술 후에는 오메가 3를 섭취하는 게 좋다. 오메가3 주성분 DHA는 뭐 이런 효과가 있다.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라섹 수술 후 각막 혼탁 예방하는 거는 이런 혈관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 비타민 C가 꼽힌다. 이거는 공통적이고 이거는 각각의 특징이죠. 각각의 필요한 점. 그러면 4번 봅시다. 윗글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라섹 수술 부작용으로 각막 혼탁이 있다. 맞죠? 각막 혼탁이 있다고 했고요. 2번. 라식과 라섹은 각막 잘라내는 거 회복 능력 좋아야 된다고 했고요. 3번. 라식과 라섹은 눈이 나쁜 사람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은 없죠. 그냥 사람마다 이런 차이가 있다. 누구나 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건 있는데 그 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4번, 5번도 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질문 볼게요. 다음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역시 찾아 올라오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문제 바로 1번 선택지부터 볼게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낼 수 있는 효과로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 보니까 전 국민의 인구 사회학적 정보 뭐 이런 등 성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장점이니까 한번 찾아보면요. 바로 전 국민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활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장점이니까 1번 선택지 맞죠? 자, 2번 질문. 이전까지 약물 부작용 사례는 어떤 방식으로 수집해왔습니까? 자, 그동안 부작용 사례는 주로 이렇게 수집했다. 그래서 선택지 2번에 제약사, 의약품 복용자, 의료인 등의 자발적 신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선택지 2번 맞고요. 3번 의학계에서 빅데이터
미래부터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많은 정보가 인과관계 파악하기 어렵게 하므로 좀 더 다듬어진 기술이 나오지 않는 한 상용화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요. 이미 이 지문에서 보면요. 지금 성공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향후에는 검증 모델 다양하게 활용해서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노력할 필요 없고 이미 검증 모델 구축한 거예요. 잘못된 건 3번이네요. 자, 그러면 4번. 부작용 심각성 및 사전관리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가 있습니까? 했을 때 객관적 근거 바로 앞에서 보면은 전 국민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뭐 이런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있으니까 4번 선택지 맞는 거고요. 5번. 이전의 정보 수집과 구별되는 효과로는 아까 이전의 문제점으로 나온 게 기존에는 어땠어요? 바로 이런 거를 했다는 거. 그런데 이제는요. 이렇게 하면서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 그러니까 선택지 5번이 여기에 해당하는 거네요. 그래서 적절한 거는 나머지 다 적절하고 잘못된 거는 3번이 되네요. 자, 그 다음 7번 지문 보겠습니다. 자, 문제 보면 올해 새로 입사한 20대 젊은 김사원은 소개팅을 앞두고 얼굴에 대상포진. 이에 낙심한 김사원은 다른 사람 걸리지도 않은 병이 왜 왔는지 속상해하고요. 김사원을 가엾게 여긴 이 과장은 조언을 해주려고 한대요.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조언 적절하지 않은 것 즉 내용일치 문제를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러면 1문단부터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대상포진은 어릴 적 수두를 일으켰던 수두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자, 대상포진에 대한 거 원인이래요. 신경절에 숨어있던 수두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약해진 틈을 타 다시 활동하는 거. 대상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빨간 수포가 띠 모양으로 발생하는 거. 자, 대상포진은 신경이 뻗어있는 어디든 나타날 수 있다. 가슴과 얼굴 쪽에 나타나는 경우가 흔하다. 그런데 최근 국내 한 병원에서 젊을수록 얼굴 대상포진이 나타나기 쉽다는 조사 결과가 있었대요. 병원을 찾은 대상포진 환자 30명을 임의로 선정해 분석한 결과 전체 26.6명이 얼굴 대상포진 환자였으며 이 중 7명은 20, 30대, 8명 중에 7명이었어요. 자, 상대적으로 중장년층, 노년층의 경우 얼굴보단 등이나 팔, 다리, 전신의 대상포진. 얼굴 대상포진은 통증뿐 아니라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한다. 수두바이러스가 말초감각신경을 따라 이동하며 신경을 파괴하고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에 홍채형 각막염을 일으켜 실명을 유발하거나 뇌수막이 침투해 뇌수막염으로 생명을 위협하기도 한다. 대상포진은 연고만 바른다고 쉽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니다. 특히 얼굴 대상포진의 경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심각한 합병증에 시달릴 수 있는 만큼 초기부터 이런 신경치료까지 받는 게 바람직하대요. 이 치료를 위해서는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면역체계를 회복하는 근원적 치료를 해야 된대요. 재발하기 쉽고 신경통 등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발병 초기에 적극적인 면역력 치료를 진행해야 된다는 거. 대상포진 치료의 기본이 되는 항바이러스 치료와 함께 IR 원적외선 치료 및 드레싱, 신경치료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하면 효과적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면 선택 7번 볼게요. 얼굴 대상포진은 20대 젊은 사람이 잘 걸린다고 하는구만. 자네만 그런 게 아니니 너무 낙심하지 말게. 맞자, 바로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자네가 이번에 너무 열심히 일한 나머지 면역력 떨어져서. 자, 면역력에 대한 거. 여기서 면역체계를 회복하는 게 필요하다 하니까 결국 뭐예요?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타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3번. 대상포진 합병증이 오기가 쉬우니 발병 초기에 치료를 해야 된다. 바로 발병 초기에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했죠. 4번. 대상포진은 피부 치료만 하면 곧 아니죠. 피부 치료는 물론 신경 치료까지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선택지 4번이 잘못된 거네요. 5번. 대상포진을 극복하기 위해서 면역체계 회복하는 근원적인 치료, 이런 적극적 면역력, 근원적인 근본 원인 차려서 뭐 이렇게 하는 게 필요하다. 자, 이런 내용 나오니까 5번도 맞고요. 답은 4번이네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면은 8번에서 지금 이런 정보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얘도 역시 이를 교정한 내용이에요. 자, 그럼 교정이니까 문법적인 거라서 전체 내용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요 부분적인 것만 볼게요. 먼저 1번 보겠습니다. A는 전체 내용과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해야 된다. 자, 밑줄에 쓰면 밑줄 앞뒤만 보면 된다고 했죠. 밑줄의 앞에가 지금 뭐에 대한 거야? 바로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선도병원을 지정했다. 그 다음 내용 보면 이 같은 서비스는 이렇게 할 뿐 아니라 커다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정돼 커다란 박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 관계가 없지요. 그냥 뭐예요? 이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지정해서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곳에서 지정 운영하냐 이 정도만 돼야 되니까 삭제하는 게 맞아요. 2번. B에서 선정한다는 선정되었다라고 해야 문법상 옳다. 자, B에서 보면요. 지금 이거의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접수받아서 이렇게 한다. 그럼 선정, 여기서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 문장에서는
바로 앞에서 보면 이번에 지정된 이런 병원은 얘가 사실은 같은 주어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선도병원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서 접수받아 이런 심의를 통해서 선정 된다 또는 되었다 이렇게 해야겠죠. 왜냐하면 주어가 지금 이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되었다라고 해야 문법상 옳다 맞고요. 그 다음에 C에 사례라고 고쳐야 맞춤법에 옳다. 얘는 지금 약간 오타가 있거든요. 자, 사례 이게 말고 다른 게 있는데 지금 사례 그러니까 지금 아마 여기에는 뭐 사례 이런 식으로 됐을 텐데 우린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사례 된다는 거 3번 넘어가고요. 4번 뒤에서 특성으로는 조사가 적절하지 않으므로 특성에게로 수정해야 된다. 자, 궁금증을 해소하고 병원 특성에 맞는 운영 방법. 병원 특성으로가 아니라 병원 특성 애가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지 4번 보니까 특성에게로 수정한다. 에게가 아니라 애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나온 김에 보면요. 애하고 에게 구분 한번 해볼게요. 역할은 똑같아요. 근데 애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무정물. 무정물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 단체, 정부 이런 데에 있어서 뭐뭐애가 되는 거고요. 뭐뭐에게는요. 유정물.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특성애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만약에 병원 담당자라고 하게 되면 병원 담당자는 유정물이니까요. 병원 담당자에게라고 해야 되는 거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반드시 구분을 좀 해놔주세요. 그래서 특성애로 수정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5번 보면 2에서 제출 나쁘는 의미가 중복 맞죠? 제출이나 나쁘나 다 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둘 중 하나 삭제 다 적절하네요.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의약품 사용에 대한 홍보문 바르지 않은 거. 얘도 역시 뭐 구분되어 있으니까 우린 쭉 넘어가서 선택지부터 다시 넘어가서 올라와 볼게요. 1번. 전문 의약품은 광고를 해서는 안 되는구나. 자,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전문 의약품이랑 그렇지 않은 게 뭐가 있는지 보면요. 자, 약의 종류에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전문 의약품은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 의약품은 이렇게 되는 거. 그런데 일반 의약품에 대한 광고는 허용됨으로 이 말이 있어요. 그러면 얘가 광고가 허용된다는 거는 전문 의약품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1번 선택지 맞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선택지를 보면요. 정상적인 의약품도 약물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구나. 자, 이거는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해서 보면 되는 거겠죠. 자, 약물 이상 반응에 대한 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자, 대처법이고요. 위에서 약물 이상 반응. 자, 약에 의한 반응인지 질병 자체의 증상인지 약물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뭐 이상 반응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은 지금 약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약끼리도 서로 영향을 줄 수 있고요. 뭐 질병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고. 그러니까 2번 정상적 의약품도 약물 이상 반응이 일어날 수 있구나. 바로 이런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구나. 자, 여기서 보면요. 바로 위에서 자, 약의 종류 보면요. 바로 안전상비 의약품은 편의점에서 이런 것들이다. 그런데 이 안전상비 의약품이 뭐에 해당한대요? 바로 일반 의약품 중 이런 것들은 이렇게 지정을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 일반 의약품 중 일부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거는 일반 의약품에 해당하는 거 맞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3번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 4번 처방받은 약은 정해진 기간까지 반드시 복용해야 하는구나. 복용법에 대한 거니까 그 부분 찾아볼게요. 자, 복용법에 대한 건 뒷부분에서 보면은요. 바로 어떻게 복용해야 되는지 나오는 거죠. 그래 여기서 증상이 나아진다고 약을 조기 중단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안 되니까 반드시 다 복용해야 한다. 그러니까 반드시 복용 이때까지 해야 되는 거 맞는 내용이네요. 5번 볼게요. 항생제 내성세균이 많아지면 우리 몸의 정상세균을 죽일 수 있구나. 내성세균에 대한 건데요. 그러면 항생제 내성이라는 말 찾아보면 되겠네요. 항생제 내성이란 무엇인가요? 하고 있는데 자 내용 보면은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요. 자, 항생제의 내성을 가지게 되면 기존 항생제로는 내성세균 감염 질환 치료가 어려워진다. 바로 새로운 항생제도 내성을 가진 세균이 곧 나타나고 있어서 문제가 된다.
향황생제 내성이 인류의 항생제 개발을 앞서서 모든 항생제를 무력화시키고 항생제가 등장하기 이전에 인류를 되돌려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항생제 내성의 문제점은 뭐예요? 새로운 항생제에도 듣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치료가 힘들어진다 이런 말인데 5번에 우리 몸의 정상 세균을 죽인다. 이 말은 없죠. 그냥 작용하지 않는다. 항생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 정도의 특징이기 때문에 우리가 5번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자, 10번 다음 대화 내용 중 기사 내용을 잘못 이해한 사원은 누구인가? 자, 그러면 얘는 1문단부터 한번 봐볼게요. 자, 통증은 조직 손상을 일으키는 질병이나 손상에 대한 신체 반응이다. 자, 통증에 대한 특징 나오고 있고요. 만성 통증은 보통 유용한 기능이 없지만 일반적 통증은 더 이상 손상을 막기 위한 보호 기능을 한다. 만성 통증은 좋은 게 없지만 일반적 통증은요. 이런 보호 기능을 한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통증을 경험하지만 그 종류와 정도는 원인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운동 중 다쳐서 생긴 통증은 심한 폭행으로 인한 통증보다 정도가 덜한 경우가 많다. 기분이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대요. 예를 들어 두려움이나 공포는 통증을 더욱 악화시키고 긴장을 풀면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 있다. 뇌하척수는 신체 내부에서 엔돌핀이라는 진통 성분을 만들어낸다. 엔돌핀은 모르핀과 구조적으로 유사한 자연 화학 물질로 급성 통증에는 모효과적이지만 만성 통증에는 효과가 없다. 그 다음 보면 외상, 감염, 혈액순환 장애 등으로 조직이 손상되면 통증 수용체라는 특정 신경 말단이 자극을 받아들인다. 이에 따라 전기적 신호가 신경과 척수를 통해 뇌로 전달되고 뇌에서 통증을 인지한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지금 작용하는 모습에 작용하는 뭐 특징 이런 것들 나오고 있고요. 자, 사람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통증 위치 다르게 묘사하더라도 원인은 같은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서로 특징이나 위치가 다른 것 같아도 같은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서 이제 특징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풀면서 한 번씩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선생님이랑은 바로 그냥 밑에 선택지 내용 한번 볼게요. 1번 김 부장, 통증은 보통 부정적 영향을 주지만 특수한 상황에선 유용한 기능도 하는구나. 자, 아까 우리가 체크한 맨 앞부분에서 어때요? 바로 만성 통증은 좋은 게 없지만 일반적 통증은 보호 기능을 한다. 바로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선택지 1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보면 통증 수용체가 많은 내장기관은 프로스타글란딘 분비로 통증에 예민하게 반응하겠구나. 자, 수용체가 많은 부분. 여기서 보면요. 내부 장기는 통증 수용체가 적어 대부분 손상에 대해서 둔감하다. 그 다음 통증 수용체가 많아서 통증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수용체가 통증 수용체가 많은 내부 장기는 근데 내장기관은 뭐라고 했어요? 많은 게 아니라 적다고 했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선택지 3번은 마약성 약물은 중독성이 일어날 수 있지만 말기암 환자에게 투약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바로 중독에 대한 게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암 환자에게는 뒷부분에서 쭉 보면요. 자, 약물에 중독될 가능성. 자꾸 말기 환자에게 사용할 때는 중독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다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 확인해 보면 다 세부적으로 맞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 자료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 나오는데 얘도 하나하나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될 텐데요. 자, 바로 선택지 한번 볼게요. 보기에 나오는 1번 보면은요. 쭉 뭐 있고요. 그 다음에 1번. 자, 국민 개인 건강 정보를 통계 자료로 임의로 활용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라는 걱정이 있습니다. 뭐 개인 정보 보호하는 대책을 먼저 세야 됩니다. 여기서는 개인 정보가 이렇게 활용되면 좋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문제점 제기하는 거 괜찮거든요. 2번 보면 저는 건강검진 결과 분석해서 생활습관, 질병 진단, 위험 예측 정보 제공한다는 점에선 찬성합니다. 그러나 정보 제공만으로 끝나서 안 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제시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요. 바로 그냥 건강 상태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처방 메시지도 제공을 해요. 여기서도 처방 메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진단뿐만 아니라 뭐 이런 것들도 다 제공하고 있어서 잘못된 내용은 잘못된 의견은 2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